전기요금을 70% 이상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주택. 콘크리트보다 5배 이상 강한 초고성능 콘크리트. 최첨단 건설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는 곳. 도로, 교량, 터널과 같은 사회 기반 시설물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까지 쾌적하고 편리한 삶의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만나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건물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다양한 건물 속에서 하루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건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건설기술에 대한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이곳,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다니는 도로, 다리, 건물 등 많은 사회재반 시설들이 바로 이곳, 건설산업의 싱크탱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도시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각종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 건설기술과 건축 공간 활용 방안 등을 연구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하며 능률적인 건축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 및 국토관리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성과 확산을 통해 국내 건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가경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8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친환경이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건축 분야에도 에너지 남용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건축 기술이 큰 관심사로 떠올랐죠. 1991년 독일에서 에너지 절약형 주택 패시브 하우스를 처음 선보인 이후 친환경 주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제로카본 그린홈을 개소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초고효율 자재로 만들어진 제로카본 그린홈은 마치 사람이 사는 것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에너지원별로 에너지 소비를 제어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제품에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스케줄에 따라 자동으로 가동되고요. 인체 발열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체 더미를 통해 실제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은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모든 공간에 이런 실내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전제품들이 가동이 될 때 에너지 소비라든가 소모라든가 소비라든가 이거에 따른 실내 온도 변화, 습도 변화, 환경 변화 모든 부분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서 이 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에너지 손실의 60% 이상이 창문에서 발생합니다. 이에 제로카본 그린홈은 기존 창호 대비 단열 성능이 3배나 높은 고성능 초단열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창호와 벽체가 만나는 모든 공간에는 기밀 테이프를 시공해 열이 나가거나 한기가 들어올 수 있는 틈새를 전면 차단했습니다. 제로카본 그린홈에는 이런 초단열, 고기밀 창호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여주는 패시브 하우스 기술과 태양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액티브 하우스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건물 외벽에 설치된 블라인드인데요. 이 외벽 블라인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미연에 차단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 패턴별 에너지 소비값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로카본 그린홈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건가요? 예,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에너지 절감량은 실의 여러 가지 조건,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는데 지금 보셨던 옆실의 그 조건에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기존 대비 약 에너지 절감률이 약 40% 이상 나타나는 걸로 저희가 모니터링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제로 에너지 기술을 실제로 주택에 적용하면 큰 효과가 있겠네요? 네, 이러한 우수한 요소 기술들을 정부에서는 널리 보급 확산하기 위해서 각종 제도와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가장 주요한 정책으로는 2025년 제로에너지 건물 의무화 정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정책들에 의해서 이러한 제로에너지 요소 기술들이 시장에 널리 보급 확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로카본 그린홈은 기존 주택 대비 70% 이상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로카본 그린홈의 모든 자재들은 실험을 통해 인증된 최상품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로카본 그린홈의 핵심 기술인 창호 기밀성 실험실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공기 등의 기체가 통하지 않는 성능, 기밀성을 테스트하는 곳입니다. 먼저 창 안쪽에 스모건 가스를 주입하고 문을 닫는데요. 보통 창문 틈새로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틈새 차단이 창호 기밀성의 관건입니다. 먼저 일반 창호가 달린 방 내부에 압력을 가한 뒤 창호의 기밀성을 테스트해봤는데요. 창호의 틈새로 꽤 많은 양의 가스가 새어나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런 틈에서만 연기가 나오는 건가요? 네. 그냥 유리창에서는 유리는 뭐 구멍 뚫리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결을 하면 그 부위에서 보통 많이 새거든요. 이번에는 고기밀성 창호를 테스트해봤습니다. 컴퓨터로 다양한 값의 압력을 넣어봤는데요. 역시 잘 만들어진 창호에는 가스가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밀 성능 테스트를 통해서 취약된 곳을 보완하고 보완된 고효율 기자재 창호들은 고기밀성 창호들은 지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린홈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로카본 그린홈의 태양열 차단 성능을 알아볼까요?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 중 하나, 바로 집 안으로 들어오는 태양열이죠. 이곳은 다양한 창호들의 열 차단 성능을 측정하는 연구실인데요. 실제로 얼마만큼 태양열을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열 차단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고기능성 유리에서부터 에어캡, 필름까지 다양한 단열재들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오는 태양에너지의 양과 각각의 단열재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태양열을 차단할 수 있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해 볼 텐데요. 이때 사용되는 솔라 시뮬레이터라는 장비는 전 세계에 5대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는 첨단 장비로 국내에서 가동이 가능한 유일한 장비입니다. 박사님, 이 장치의 작동 원리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태양을 가지고 정량적으로 실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요. 비 오는 날도 있고 구름 끼는 날도 있고.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를 그대로 모사할 수 있는 인공 광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솔라 시뮬레이터와 건물 안쪽과 건물 바깥쪽에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을 갖다 그대로 모사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물 밖의 환경 조건, 즉 외부의 어떤 환경 요인을 그대로 시험할 수 있는 외부 챔버와 또 실내는 실내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실내 환경 조건을 그대로 모사할 수 있는 실내 조건의 챔버가 구성되고 그 사이에 우리 실제 건물과 같이 실제 창이 설치가 됩니다. 이와 같은 장치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기능성 소재에 대해서도 실제 조건, 실제 제품을 대상으로 태양열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차단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시험하게 됩니다. 이 장비를 이용해 이제 본격적으로 블라인드의 차단율을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실제와 같은 인공태양 에너지를 각각의 단열재들에 비추고요. 온도와 습도 센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측정하는 연료량 센서가 종합적으로 가동되면서 단열재의 차단율을 체크합니다. 인공광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솔라 시뮬레이터는 실제 태양광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단열재의 차단율을 동일한 태양열의 조건 아래 실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객관적인 수치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첨단 장비들을 통해 인증된 고성능 단열 시스템과 건축자재가 집약된 제로카본 그린홈은 에너지 절약의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그린빌딩 연구실은 효율적인 시스템과 최첨단 건축 자재의 결합으로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 환경적이고 인간적인 건축물을 위해 진일보할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건물의 안전성이죠.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강한 콘크리트가 필요합니다. 이 콘크리트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인프라구조 실험실을 찾았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초고성능 콘크리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초고성능 콘크리트에는 특별한 재료들이 쓰이는데요. 이게 시멘트고요. 실리카듐, 이게 장골재, 이게 충전재입니다. 일반 콘크리트는 굵은 골재를 쓰는데 고강도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장골재를 쓰고요. 이제 일반 콘크리트엔 들어가지 않는 섬유가 고강도 콘크리트엔 들어가서 인장 능력을 높여줍니다. 시멘트, 실리카듐, 잔골재, 충전재를 준비하고 적정 비율로 혼합합니다. 재료와 비율에 있어 일반 콘크리트와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초고성능 콘크리트에는 일반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 대신 입자가 고운 잔골재가 들어가고요. 재료들 사이에 빈 공간을 메워주기 위해 실리카듐이 추가됩니다. 실리카듐은 입자들 사이의 결속력을 강화시켜줘서 콘크리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재료 반죽 시 물을 많이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강도가 낮아집니다.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경우 물의 양을 최소화시키고 대신 화학 혼화제를 섞습니다. 마지막으로 믹서기를 천천히 돌리면서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핵심인 강선유를 넣는데요. 이 강선유를 혼합하면 압축 강도를 2배 정도나 높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초고성능 콘크리트 반죽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몰드에 넣어 굳히기 전에 하나의 실험을 거쳐야 하는데요. 반죽된 콘크리트의 퍼진 정도를 알아보는 유동성 실험입니다. 플로 테이블에 콘크리트 반죽을 흘려서 최종 퍼짐의 크기를 자로 잽니다. 230mm 정도가 퍼졌는데요. 일반 콘크리트보다 1.4배 정도 유동성이 높았습니다. 유동성 테스트를 마치면 콘크리트 반죽을 틀에 넣고 망치로 쳐서 공기를 빼줍니다. 보통 10시간이 지나면 재료가 굳어서 초고성능 콘크리트가 완성됩니다. 이제 완성된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성능을 실험해 볼까요? 실험체인데 이제 이 실험체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 실험 압축 강도 실험을 지금 할 거니까 이제 임다리 인턴이랑 나랑 같이 이 실험. 먼저 정적 압축 실험입니다.